지난 6월 19일 폴란드로 수출되는 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가 경남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출고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천무는 한국이 개발한 발사대와 폴란드 옐츠 트럭이 통합된 폴란드형 천무로 제식명은 호마르 K로 불립니다. 이번에 보낸 천무 세대는 지난해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9개월도 채 안 돼 폴란드행 선박에 선적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하면 2019년 폴란드가 18대의 하이마스 계약을 하였는데 만 5년 차인 2023년 5월 15일에 겨우 4대의 하이마스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빨리 납품해주는지 알 수가 있죠. 김동영 하나창원 사업장은 폴란드 요구에 맞게 설계와 개발이 되었고 생산 설비 개조 등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생산 속도와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공의 배경이라며 폴란드도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큰 만족감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8월 중순경 도착해야 했지만 폴란드 군사 전문가 표르트에 따르면 폴란드행 선박이 연착이 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천무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바로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신형 발사대가 처음으로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전술탄도 미사일인 KT즘-2 블록 1, 2 전용 포드로 미국이 개발한 구경 600mm의 에이테킴스와 동급인 미사일인 KT즘을 발사하는 발사대인 것이죠. 그동안 KT즘-1은 지상의 견인형 고정 포드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KT즘-2 개발을 통해 K239 이동식 차륜형 발사대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거리도 180km에서 290km로 확대되었죠. 얼마 전 KT즘-2 두 발이 12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연달아 정확히 명중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에서 불과 1, 2m 떨어진 지점을 타격하였고 두 번째 미사일은 먼저 생긴 구멍에 또 한 번 정확히 명중하는 소름 돋는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7월 6일자 국방부 정보 공개 목록에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2 블록 3에 확대된 사전 개념 연구 수시기술 검토 회의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2는 KT즘-2를 가리키는데요. 또한 여기서 블록이란 같은 체계하에 특정 기능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화적 개량을 의미하여 즉 큰 틀에서 볼 때 체계는 같으나 블록 단계를 거쳐 보다 더 진화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블록 1도 모르겠는데 블록 3는 또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고정형 발사대용인 KT즘-1은 구경 600mm에 사거리 180km를 가졌고 이동형 발사대용인 KT즘-2 블록 1은 구경 600mm에 사거리 290km, KT즘-2 블록 2는 구경 900mm에 사거리 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연구 검토에 따라 KT즘-2 블록 3가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력한 개량 범위는 구경 900mm에 사거리 500km로 미국의 프리즘 딥 스트라이크 미사일의 한국형 버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KT즘-2 블록 2는 에이테킴스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KT즘-2 블록 3는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프리즘 미사일급으로 볼 수 있죠. 아직 이와 관련 재원 및 성능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된 것은 없지만 사거리가 분명하게 늘어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정보 목록에서 확대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공식 발표 때마다 사거리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를 두고 증대, 연장, 개량, 개선, 확충, 증강, 향상, 증진이라는 수많은 단어 대신 확대라는 표현으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브리핑을 참고해봐도 사거리 800km로 확대되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 확대되었고 즉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확대 연구는 사거리 300km에서 500km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술적 미사일에서 500km가 사실상 최대치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KT즘-2 블록 3는 그동안의 전술탄도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개발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T즘-2 블록 3는 미국이 개발한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 즉 프리즘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미사일 역시 미국 에이티킴스의 후속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거든요. 이에 프리즘 미사일의 개발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KT즘-2 블록 3의 성능과 위력, 용도와 의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8월 2일 미국은 사거리 500에서 550km급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미러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기로 합니다.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어기고 9M729 미사일을 개발했거든요. 또한 미국이 INF 조약으로 묶여있는 32년 동안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많아졌는데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주로 미국의 적대국들이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자 이에 초조해진 미국은 부랴부랴 사거리 500km 프리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거진 전략급 미사일인 프리즘은 확대된 사거리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탄도의 위력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0파운드 고폭 파열탄과 얼터네이트탄 두 가지 탄두로 운용되며 특히 얼터네이트는 사용에 제약이 많은 집속탄 대신 사용 가능한 광범위 타격탄으로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전차나 장갑차 상부 장갑도 관통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우리 KT즘2 블록3의 위력은 과연 어떨까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프리즘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의 화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즘은 구경 430mm로 개발된 반면 KT즘 블록3는 구경이 무려 900mm에 달하기 때문이죠. 프리즘은 기본적으로 소형 경량화를 중시한 결과 탄두 탑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LPMC 컨테이너 규격에 두 발이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죠. LPMC 발사 컨테이너 규격이 길이 4040mm, 전폭 1050mm, 높이 840mm이므로 이에 따라 프리즘의 길이는 4000mm, 직경은 400mm급으로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중량 역시 AT킴스보다 600km 이상 가벼운데요. 이는 C-130 허큘리스로 수송이 가능한 하이마스와의 시너지를 가지기 위해서였고 유사시 호주와 대만에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반면 파병이고 뭐고 우선 미사일 화력에 꽂혀있는 한국은 더 크고 더 우람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술탄도 미사일을 블록2부터 무려 직경 900mm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죠. 천무2 발사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0x10 발사대에서 900mm의 KT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사일의 구경이 커질수록 미사일 내에 더 많은 연료와 전장장치, 탄도 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위력과 사거리가 증가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KT즘 역시 AT킴스나 프리즘같이 두 가지 방식의 탄두가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최초로 DPICM 자탄의 불발률을 1% 미만에 성공한 한국은 전 세계 유일 합법적 운용 및 수출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기존 직경 600mm의 KT즘과 AT킴스에는 약 950개 정도의 자탄이 탑재가 가능한데 직경 900mm의 경우 1500개 이상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어 50% 이상의 화력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KT즘2 블록3의 개발은 단순히 한국 육군의 화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의 화력을 대폭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 비밀의 무기가 KT즘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혐오와 AT킴스의 통제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육군 군단급과 해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 타격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육군 군단장의 통제 아래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포 진지를 박살내거나 적 중심을 무차별 폭격하는 용도로 KT즘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해군도 독자적 전술 타격 체계인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거리 500km 이상의 전술 타격 체계인 KT즘 블록3는 대함 탄도미사일 즉 ASBM으로 개발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프리즘 미사일 역시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도 부여하길 원하고 있고 네이버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KT즘의 미 해병대 배치가 기정사실화되어 해병대의 해상 통제 능력 발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앞선 2020년 9월 4일 KT즘의 해상 표적 타격 시험을 진행하였고 놀랄 만큼 정확히 명중시키는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죠.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함 탄도탄용 밀리터리파 시커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침 전 세계적으로 5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시커의 핵심 장비, 즉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6번째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죠. 고로 KT즘에 탑재된 1500개 이상의 자탄 또는 얼터네이트 탄은 서해를 자국바다로 삼으려는 중국의 해군 함대를 상대로도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KT즘은 거의 천적인데요. 북한의 수많은 장수정포를 맞추기 위해 발당 20억짜리 현물을 사용하면 가성비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한국군은 가능한 싸면서도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KT즘은 발당 8억 원에 불과한 최고의 가성비 무기로 탄생하게 되었죠. 더군다나 전술 자산으로 운용되기에 군용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세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돼 부담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비록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 인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KT즘은 수출이 불가능하지만 사거리 300km 이내에 직경 600mm 블록 1, 직경 900mm 블록 2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1명이 보는 앞에서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KT즘을 발사해 200여 km 비행 후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하였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모든 국가들이 주요 구매처가 될 수 있다. 화력의 진심인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우리 군의 화력을 증대시켜주고 한국 방산을 세계 4위로 도약시켜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KT즘과 리얼리즘의 공통점, 중국과 북한이 아주 싫어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